안녕하세요. 백세건강 채널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아이고 허리야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진 않으신가요? 계단 내려갈 때마다 이번엔 안 넘어지겠지 하고 무릎을 붙잡게 되진 않나요?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그때뿐 늘 일시적인 효과만 보셨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약이나 주사 없이 내 몸의 힘으로 통증을 이겨내는 방법이거든요. 손주와 마음껏 산책하고 활기차게 여행 다니는 노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 꿈을 이루는 첫걸음을 오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순 할머니, 올해 74살이십니다. 3년 전만 해도 김 할머니는 집 안에서조차 제대로 걷기 힘드셨어요.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려울 지경이었죠. 정형외과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셨고요. 하지만 수술이 두려워서 미루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분의 소개로 저희 채널을 알게 되셨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들을 꾸준히 따라 하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금은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걸으시고, 지난달에는 손주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오셨습니다. 김 할머니께서 직접 보내주신 영상도 준비했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은 값비싼 장비도 필요 없고 복잡한 과정도 없습니다. 집 거실에서 단 10분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의 3가지 핵심 운동입니다. 특히 70대, 80대 어르신도 안전하게 따라 할 수 있는 쉬운 버전으로 구성했으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잃어버렸던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왜 이 운동들이 효과가 있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 왜 생기는 걸까요?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박 원장님은 그린힐 재활의학과에서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통증 치료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다리 근육, 그 중에서도 허벅지 근육이 가장 빨리 줄어들죠. 이 허벅지 근육이 바로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 쉽게 말해서 배와 허리 주변의 근육들이 약해지면 척추뼈가 불안정해지고 디스크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받으시죠. 물론 이런 치료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인 약해진 근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통증은 계속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 원장님은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약이나 주사는 증상 완화일 뿐입니다. 진짜 치료는 운동입니다. 근육을 키워서 관절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통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실제로 정형외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3개월간 꾸준히 근력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평균 6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만 받은 그룹은 30% 정도만 감소했고요. 이 차이가 보이시죠? 운동이 약보다 2배나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 운동이나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잘못된 운동으로 오히려 관절을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은 정형외과 의사들과 물리치료사들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동작들만 골라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벽 스쿼트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데요.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무릎과 허리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어요. 일반 스쿼트는 균형을 잡기 어려워서 넘어질 위험이 있지만 벽 스쿼트는 벽에 기대서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먼저 자세를 잡아보겠습니다. 벽을 등 뒤에 두고 서세요. 등 전체를 벽에 완전히 붙입니다. 머리 뒤쪽, 어깨, 엉덩이,
이 세 부분이 다 벽에 닿아야 해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벽에서 한 걸음 정도 앞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시작 자세입니다. 이제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구부릴 필요 없습니다. 90도까지 내려가는 거 보셨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깊게 구부리시면 안 돼요. 20도에서 30도만 살짝 내려가는 거예요. 의자에 살짝 걸터 앉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를 잡았으면 이제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조금 뻐근한 느낌이 들죠? 바로 그겁니다. 이 상태로 10초간 버텨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일어나세요. 너무 빨리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올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1회입니다. 이렇게 5회에서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5회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점차 횟수를 늘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대구에 사시는 이정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7살이신 이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물리치료도 받고 연골 주사도 맞으셨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부터 이 벽 스쿼트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3회도 힘드셨대요. 10초 버티는 것도 힘들어서 5초로 시작하셨고요. 하지만 매일 아침 꾸준히 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계단 오르내리는 게 조금 수월해지셨대요. 2달째에는 통증 없이 1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셨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동네 등산로를 오르신답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처음엔 의심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동작이 뭐가 되겠나 싶었죠. 그런데 꾸준히 하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하루라도 안 하면 뭔가 허전합니다. 벽 스쿼트 할 때 주의사항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약간 뻐근한 건 괜찮지만 찌릿하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오면 안 됩니다. 둘째, 숨을 참지 마세요. 내려갈 때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내쉬는 게 좋습니다.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서 한다든지 저녁 뉴스 보기 전에 한다든지 정해놓으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자, 이제 2번째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릿지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특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습니다. 밤에 누워있을 때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운동이 그런 분들한테 딱입니다.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서 척추를 안정시켜 주거든요. 이 운동은 누워서 하는 거라서 침대나 바닥에 요를 깔고 하시면 됩니다. 먼저 편하게 누우세요. 양팔은 몸 옆에 편안하게 내려놓고요.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세워주세요. 발은 엉덩이 너비 정도로 벌리고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게 합니다. 발이 너무 엉덩이 가까이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무릎을 세웠을 때 발끝이 무릎 바로 아래쯤 오면 적당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 자세입니다. 자, 이제 엉덩이를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아랫배에 살짝 힘을 줍니다. 배꼽을 척추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요. 그리고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립니다. 이때 엉덩이 근육을 꽉 조인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어느 정도 올려야 할까요? 배꼽에서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올리시면 됩니다. 너무 높이 올리시면 허리가 꺾이면서 오히려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거울을 옆에 두고 확인하시거나 가족분께 봐달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이 자세로 5초간 버텨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엉덩이를 내려놓으세요. 한 번에 툭 떨어뜨리지 마시고 척추뼈 하나하나가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립니다. 이게 1회입니다.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3살이신데요. 척추관엽착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척추관엽착증이 뭐냐면 척추 속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병입니다. 이 병 때문에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서 주저앉으셨대요. 서남빛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권유받으셨는데 나이도 있고 해서 망설이셨죠.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먼저 운동 치료를 해보자고 하시면서 이 브리지 운동을 알려주셨답니다. 박 할머니는 처음에 반신반의하셨대요. 이렇게 간단한 동작으로 뭐가 좋아지겠냐고요. 하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뻐근하더래요. 2달째부터는 밤에 허리 때문에 깨는 일이 줄어들었고요. 지금은 6개월째 하고 계신데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전혀 문제 없으시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통증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술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좋아지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처음 한 달은 효과를 못 느껴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엄마 한 달만 더 해보시라고 격려해줘서 버텼죠. 그게 전환점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리지 운동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 힘으로 올려야 합니다. 허리에 힘을 주시면 안 돼요. 엉덩이를 꽉 조이는 느낌으로 하세요. 둘째, 너무 높이 올리지 마세요. 허리가 과하게 꺾이면 오히려 디스크에 부담이 갑니다. 셋째,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턱을 너무 당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두시면 됩니다. 넷째, 무릎이 벌어지거나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하세요. 무릎 사이에 쿠션이나 작은 베개를 끼우고 하시면 자세를 유지하기 좋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앉아서 다리 뻗기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 의학 용어로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을 강화합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서 있거나 걸을 때 무릎을 지지하는 힘이 생겨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의자는 꼭 등받이가 있는 걸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의자가 미끄러지면 위험하니까 꼭 벽에 기대어서 고정해 주세요. 자, 의자에 앉습니다. 허리를 쭉 펴고 등을 등받이에 기댑니다. 무릎은 90도로 구부러진 상태죠. 양손은 의자 옆을 잡아서 균형을 잡습니다. 이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보겠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서 다리가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발끝은 천장을 향하게 하고요.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이 상태로 3초간 버팁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다리를 내리세요. 툭 떨어뜨리지 말고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1회입니다. 한쪽 다리를 10회하고 나서 반대쪽 다리도 10회 하시면 됩니다. 전주에 사시는 최영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올해 81살이세요. 10년 전 계단에서 넘어지신 뒤로 무릎이 불안정해져서 늘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어요. 병원에서는 무릎 인대가 손상됐고 주변 근육도 많이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밝은 미래 병원 정형외과 김현정 과장님이 수술보다는 근력 강화를 먼저 해보자고 하시면서 이 운동을 추천하셨대요. 최 할아버지는 처음에 다리를 펴는 것조차 힘드셨답니다. 그래서 2초만 버티는 것으로 시작하셨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빠짐없이 하셨는데 어느 날 문득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예전보다 덜 힘들다는 걸 느끼셨대요. 2달째부터는 지팡이 없이도 집 안에서는 걸을 수 있게 되셨고요. 석 달째에는 현관 앞 작은 계단을 지팡이 없이 오르내릴 수 있게 되셨답니다. 지금은 7개월째 운동하고 계신데요. 지팡이는 먼 거리 나갈 때만 보험 삼아 들고 다니신대요. 동네 슈퍼 가는 정도는 맨손으로도 거뜬하시답니다. 최 할아버지께서 손주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할아버지가 다시 젊어지는 것 같다고. 80 넘어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하신 거죠. 앉아서 다리 뻗기 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다리를 펼 때 반동을 주지 마세요. 힘으로 확 차는 게 아니라 천천히 펴야 합니다. 둘째, 무릎을 완전히 펴야 효과가 있습니다. 대충 펴면 근육이 제대로 자극되지 않아요. 셋째, 발목에 힘을 주지 마세요.
발목은 편안하게 두고 허벅지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넷째, 한쪽 다리 할 때 반대쪽 다리는 바닥에 편안히 두세요. 들어 올리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운동을 어떻게 조합해서 하루 루틴을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이나 저녁 중 편한 시간을 정하세요. 같은 시간에 하시는 게 습관을 만드는 데 좋습니다. 첫 번째, 벽 스쿼트부터 시작합니다. 10초 버티기를 5회 하시면 약 2분 걸립니다. 두 번째, 브리지 운동을 합니다. 5초 버티기를 10회 하시면 약 3분입니다. 세 번째, 앉아서 다리 뻗기를 합니다. 양쪽 다리 각각 10회씩 하시면 약 3분 걸립니다. 세 운동을 다 하면 8분 정도인데요. 중간에 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딱 10분 정도 됩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드라마 한 편 보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이 운동들의 효과를 더 높이는 생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함께 실천하시면 통증 관리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5분 정도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팔을 쭉 뻗어서 기지개 켜고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발목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는 동안 굳어진 근육과 관절이 풀리면서 하루를 더 편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따뜻한 찜질을 활용하세요. 통증이 있는 부위에 따뜻한 찜질팩이나 핫팩을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대주시면 좋습니다. 온열이 혈액순환을 도와서 근육이 이완되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단,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수건으로 한번 감싸서 사용하세요. 세 번째, 바른 자세로 TV를 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TV를 보시거나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앉아 계시는데요. 이게 허리에 정말 안 좋습니다. TV 볼 때도 허리를 쭉 펴고 등받이에 기대서 앉으세요.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고요. 30분마다 한 번씩 자세를 바꿔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관절 속에는 관절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기름처럼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이 관절액이 잘 만들어져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단,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물 섭취량을 정하세요. 다섯 번째, 걸을 때 보폭을 줄이세요. 무릎에 부담을 덜 주려면 보폭을 조금 작게 해서 걷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걸으세요. 발바닥 전체를 한 번에 쿵 찍으면 충격이 무릎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발 뒤꿈치, 발바닥, 발끝 순서로 자연스럽게 걷는 연습을 하시면 무릎 통증이 훨씬 줄어듭니다. 인천에 사시는 서미숙 할머니는 이 5가지 습관을 운동과 함께 실천하셨는데요. 효과가 정말 빨리 나타났다고 하십니다. 올해 72살이신 서 할머니는 20년 가까이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운동만 할 때는 한 달에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었는데 이 생활 습관들을 함께 실천하니까 2주 만에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특히 따뜻한 찜질과 바른 자세가 큰 도움이 됐대요. 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지금은 통증 때문에 못하던 것들을 하나씩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요리도 하고 손주 옷도 만들고요. 이게 다 꿈만 같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 할머니는 74살이신데요. 3년 전만 해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역이었어요. 딸이 모셔다 드려야 할 정도였죠. 햇빛병원 정형외과에서 무릎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연골이 많이 닳아서 뼈가 거의 맞닿을 지경이었대요. 담당 의사인 이진호 과장님은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수술이 너무 두려우셨대요. 주변에서 수술하고 고생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루고 계셨는데
어느 날 교후에 친구분이 운동으로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신 게 바로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운동입니다. 처음 한 달은 솔직히 변화가 거의 없었대요. 오히려 운동하고 나면 더 아픈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친구분이 계속 격려해 주셔서 버티셨어요. 그리고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평소보다 덜 아프더래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달째부터는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게 되셨고, 석 달째에는 집 앞 슈퍼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셨어요. 6개월이 지나자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지난달에 손주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렌터카 타고, 관광지 돌아다니는 게 다 가능했답니다. 김 할머니께서 직접 보내주신 영상을 보면 제주 해변을 걸으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될까 싶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운동으로 수십 년 묵은 통증이 좋아질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포기하지 않은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이제는 손주들한테 할머니가 짐이 아니라 함께 놀 수 있는 친구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정말 뭉클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이 운동들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루에 몇 번 해야 하나요? 하루에 한 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편한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욕심내서 하루에 서너 번 하시면 오히려 근육이 피로해져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 한 번, 10분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질문,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나나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덜 뻐근하다든지, 계단 오를 때 조금 수월하다든지 하는 작은 변화들이요. 큰 변화는 3개월 정도 지나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해요. 한두 주 하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질문, 통증이 있어도 운동해야 하나요? 이건 통증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약간 뻐근한 정도의 통증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운동하면서 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찌릿하거나 날카로운 통증,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고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염증이 심하거나 급성 통증이 있을 때는 먼저 치료를 받고 나서 운동을 시작하세요. 네 번째 질문, 약을 먹고 있어도 운동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를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약은 통증을 줄여주고 운동은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니까요. 다만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운동 후에 어지럼증이 올 수 있으니 천천히 움직이세요. 다섯 번째 질문, 무릎이나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해도 되나요? 수술 직후에는 안 됩니다. 보통 수술 후 6주에서 8주 정도 지나고 담당 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후에 시작하세요.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고 나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면 언제부터 시작해도 되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운동들 어렵지 않으시죠? 벽 스쿼트, 브리지, 앉아서 다리 뻗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헬스장 갈 필요도 없어요. 집 거실에서, 침실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침 드라마 한 편 보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하는 게 100배, 1000배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꾸준한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하루 이틀 쉬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일주일 이상 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효과도 잘 안 느껴지고, 귀찮기도 하고, 정말 좋아질까 의심도 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김영순 할머니, 이정호 할아버지, 박순자 할머니, 최영수 할아버지, 정수남 할아버지 모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셨고 결국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주들과 여행도 가고 지팡이 없이 걷고 통증 없이 잠을 주무시게 됐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70이든 80이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끄고 나서 바로 한번 해보세요. 벽 스쿼트 딱 한 번만이라도요. 그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하나씩 되찾으세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친구들과 등산 가고, 시장 구경 다니고, 여행도 가세요. 그런 일상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약 부작용 걱정 없이, 수술 두려움 없이, 내 몸의 힘으로 통증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통증 없이 활기차게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운동들을 혼자 하시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배우자분이나 자녀분들과 같이 하시면 서로 격려도 되고 재미도 있어요. 또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세를 봐주면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요. 운동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달력에 표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한 날에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면 며칠이나 연속으로 했는지 눈에 보이니까 중간에 끊기기 싫어서라도 계속하게 됩니다. 작은 성취감이 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힘들 때는 오늘 영상을 다시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나눠주시면 저도 힘이 나고 다른 구독자분들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운동과 5가지 생활 습관 꼭 실천해보세요. 단 10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증 없이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힘들면 쉬었다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